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폭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실직하거나 휴폐업한 저소득 가구에는 생계비와 의료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또 노숙인 전용 무더위 쉼터와 샤워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쪽방 주민을 위한 무더위 쉼터는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에 들어갑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단을 운영합니다. 지난 30일 세종시청에서 시민참여단 1차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시민참여단 운영 목적과 역할 등에 대한 교육과 토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민참여단은 만 16세 이상 시민을 무작위로 65명 선발했고 다음 달 13일까지 활동하며 공약의 주요 내용과 이행 계획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30일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전담반은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충청북도 소방본부장 등 관계자 13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담반은 분기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하면서 소방청의 병원 건립 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소방복합치유센터는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도시형 혁신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도시형 혁신물류센터는 서구 성남동 소재 SK 인천 석유화학 부지에 총 사업비 3천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도시명 혁신물류센터를 단순 보관창고가 아닌 검수, 포장 등 물류체계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도시형 혁신물류센터가 약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도심 지역의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청년 팝업 레스토랑 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청년들의 성공적인 외식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팝업 레스토랑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7일 청년 8팀이 선정됐고 선발된 청년들은 8월 한 달 동안 오리엔테이션과 안전보건교육, 메뉴 관리, 마케팅 등 외식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을 받습니다. 레스토랑 운영은 9월 초에 중구 종로 2가 진골목 근처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다문화 가정의 방문 학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어가 서툰 결혼 이민자와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실시됩니다. 또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 캠프를 비롯해 적십자 봉사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하는 생활 서비스도 진행되는데요. 전라북도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 미숙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한국어 능력 향상은 물론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0월경 시작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민선 7기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여는 원팀 비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4일 강릉시를 시작으로 강원도 6개 시군과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토론회에서는 강원도와 각 시군의 발전 전략과 지역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논의된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인데요.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도와 시군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강원도 원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가진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해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공공 데이터의 소재와 메타데이터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 간의 연관 관계를 보여주는 국가 데이터 맵을 구축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가 데이터 맵이 구축되면 국민이나 기업들이 원하는 공공 데이터의 소재를 쉽게 파악하고 편리하게 검색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대전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멘토하우스 추진 사업은 분야별 전문가와 소상공인을 멘토와 멘티로 엮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멘토 100명, 멘티 90명을 모집해 업체별 경영 진단과 사업 분석 등 총 17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컨설팅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7월 들어 100일에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해운대와 기장에서는 집단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100일에는 2군 법정 감염병으로 산발적으로 기침을 하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아동에게 100일에 확진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며 가벼운 기침이라도 주의 깊게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서울시는 무단투기 단속원 770명 전원을 투입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내일부터 실시합니다. 또 사회복무요원 등을 생활 폐기물 불법 배출 단속 업무에 적극 투입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에 공공동물 장묘시설이 들어섭니다. 전라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18년 공공동물 장묘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임실군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공공으로는 전국 1호의 동물 장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포천시가 신읍동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민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민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사업은 관공서 방문이 어렵거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거점으로 민원의 접수와 교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이 자유롭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응급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온열 질환자는 2,042명으로 작년 하절기 총 발생 건수보다 많은데요. 사망자도 27명 발생해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가 작동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8월 초중순에 온열 질환자의 약 50%가 나타난다며 야외 활동 중 햇볕을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